2장 춤에 담긴 우리 문화. 안녕하세요 친구들. 일어나서 춤춰봐에서 춤에 담긴 우리 문화를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이 장에서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춤을 좋아하고 생활 속에서 춤과 함께 있는지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 수 있어요. 이 장에 나오는 내용은 초등학교 5학년 체육에 나오는 민속표현, 사회의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중학교 1학년 국어의 희곡과 시나리오, 중학교 역사 2의 선사문화와 고대문화의 형성 단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앞으로 우리가 다 배울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시끌벅적한 장터 한복판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가운데에는 우스꽝스럽거나 무서운 탈을 쓴 사람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연극을 하고 있었지요. 그중 한 명이 총알처럼 내뱉는 말에 사람들은 배꼽이 빠지게 웃었어요. 너무 웃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말이에요. 이 장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책에 나와 있듯이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탈춤 공연의 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탈춤에서는 좀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조선시대는 계급이 높은 양반과 보통 사람인 평민, 그리고 양반을 모시고 험한 일을 하는 천민으로 신분이 나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감히 높으신 양반을 개의 가죽과 개다리 소반에 비유하며 놀려대지 뭐예요? 이러다가 큰일을 당할 것 같은데 말이죠. 아마도 이들은 배짱이 두둑했나 봐요. 조선시대가 끝나갈 무렵에는 사회가 어지러워서 평민을 괴롭히는 양반이 많았는데 평민은 양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도 못하고 참고 살아야만 했어요. 불쌍해. 대들기라도 했다간 무조건 엄한 처벌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양반들도 평민이 숨쉴 공간은 열어두었어요. 한마디로 불만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공간을 준 거지요. 그러지 않으면 불만이 쌓여서 폭발할 테니까요. 그 공간이 바로 탈춤이랍니다. 그래서 평민들은 탈춤에서만큼은 양반을 놀리거나 비꼬면서 화를 풀 수 있었죠. 탈춤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전통춤이에요. 이런 전통춤에는 탈춤 말고도 궁중춤, 종교춤, 교방춤, 민속춤 등이 있어요. 아름답고 예술적인 우리의 전통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궁중춤은 임금님이 살던 궁궐에서 추던 춤이에요. 그래서 다른 춤보다 규칙이 엄하고 격식 있는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표적인 궁중춤은 처형무예요. 이 춤은 궁중에서 잡기를 쫓는 의식을 치를 때 추던 춤인데 2009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인정받는 춤이랍니다. 처형무의 처형은 신라시대에 살던 사람의 이름이고 무는 춤을 뜻하는 한자예요. 그래서 처형이 추는 춤이라는 뜻이죠. 처형이라는 사람이 전염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집에 들어오자 춤과 노래로 귀신을 물리쳤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집에도 귀신이 못 들어오게 처형탈을 쓰고 춤을 춘 데서 비롯되었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는 고려시대의 역사책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처형무는 보통 5명이 처형탈을 쓰고 처형가라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형태예요. 아무래도 전염병 귀신을 물리치는 춤이니까 동작이 엄숙하죠. 무속신앙이나 불교, 유교 같은 우리나라 전통 종교에서 춘 춤은 종교춤이라고 해요. 종교와 관련된 춤이니까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나겠죠? 대표적인 종교춤은 불교의 나비춤이에요. 춤을 추는 모습이 나비 같아서 붙은 이름이랍니다. 보통 2명이나 4명이 추고 느리면서 부드러운 동작이 특징이에요. 지금은 노래와 춤을 가르치는 학교나 학원 같은 교육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죠.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기관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왠지 조선시대 하면 엄숙하고 근엄할 것 같은데 춤과 노래를 가르치는 기관이 있었다니 좀 뜻밖이네요. 이 기관이 바로 교방청이에요. 지금은 취미로도 배우지만 조선시대의 교방청에서 배우는 학생은 모두 춤과 노래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었어요. 교방춤에서 유명한 건 건무예요. 칼춤이라는 뜻이죠.
화려한 복장에 날카롭고 긴 칼을 들고 추는 춤이라서 동작도 무척 빠르고 화려한 것이 특징이에요. 친구들은 한 번쯤 강강술래라는 노래를 들어봤을 거예요. 이 노래를 들으면 여러 명이 동그랗게 모여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도는 모습이 떠오르죠? 이 춤의 이름도 노래처럼 강강술래랍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속춤이죠. 강강술래라는 말은 강한 오랑캐가 강을 건너 쳐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이순신 장군님이 임진왜란 때 왜군에 맞서면서 우리 군사가 많아 보이도록 여자들에게 산 위에서 빙빙 돌면서 노래를 부르겠다는 데서 비롯된 춤이라고 해요. 이 춤 덕분에 왜군이 정말 우리 군사가 많은 줄 알고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 버렸다니, 이순신 장군님의 작전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 대박! 강강술래는 처형무와 함께 2009년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자랑스러운 우리 춤이랍니다. 이 밖에 농민들이 일하거나 명절을 지날 때 추수를 끝내고 풍년을 축하하는 행사에서 추는 농악모도 대표적인 민속춤이에요. 북과 꽹과리, 진과 장구를 치면서 긴 끈이 달린 모자를 쓰고 머리를 흔드는 춤은 다 알죠? 이 춤이 바로 농악무예요. 농악이라는 음악에 맞춰 추는 춤이라는 뜻이죠. 맨 처음에 말한 탈춤도 넓게 보면 민속춤에 속해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통춤은 궁중춤, 종교춤, 규방춤, 민속춤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각각 춤사위나 춤을 추는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 당시 사람들의 삶이 스며 있다는 점은 같아요. 그래서 전통춤을 통해 조상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책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살펴보기로 해요. 지금까지 말한 춤은 대부분 평민의 춤이었어요. 양반은 춤과 노래를 직접 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평민의 공연을 즐겼을 뿐이죠.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양반과 평민이 하는 일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사실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두 현대사회로 접어들기 전에는 높은 계급과 낮은 계급이 나누어진 계급사회였어요. 자유와 민주주의가 널리 퍼지기 전까지는요. 인류 역사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해진 건 아주 최근의 일이랍니다. 조선시대를 주름잡았던 계급은 양반이었어요. 높은 자리와 많은 재산을 차지하고 평민과 천민을 부리며 온갖 특혜를 누렸죠. 그런데 이 양반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개가죽과 개다리 소반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동반과 서반을 합한 말이죠. 양반의 양은 양쪽처럼 둘이라는 뜻이에요. 동반은 관리, 지금의 공무원을 뜻해요. 다만 자리가 높은 고위 공무원이 셈이죠. 서반은 계급이 높은 군인이에요. 임금님이 신하들과 회의를 할 때 임금님을 기준으로 동반은 동쪽에 길게 늘어서고 서반은 서쪽에 서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양반 중에서도 동반과 서반을 나눠 자리까지 구분했다니 지금과는 생각이 많이 달랐던 것 같네요. 조선시대는 양반이 나라를 다스리고 평민과 천민은 농업 등 생산을 도맡았어요. 농사를 짓고 물건을 만들며 건축을 하는 등 일손이 많이 필요했으니까 당연히 양반보다는 평민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신분제도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전쟁통에 땅의 주인과 신분을 기록한 문서가 많이 불타거나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정부는 누구든 쌀과 돈을 내면 벼슬을 주기 시작했고 돈을 번 평민들이 앞다퉈 벼슬을 사 양반이 되었죠. 그 결과 조선 말기에는 평민이나 천민보다 양반의 수가 훨씬 많아졌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양반은 발에 치일 정도로 흔했어요. 원래 양반이었던 사람도 돈이 없으면 평민처럼 가난하게 살았고 새로 양반이 된 평민은 과거의 양반 못지않게 거들먹거리며 행세를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새로 양반이 된 사람들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하는 것처럼 평민과 천민을 괴롭혔어요. 죽도록 일을 시키면서 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말이죠. 거기에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져 평민에게서 세금을 너무 심하게 걷어서 조선 말기에는 평민들의 불만이 터져버렸어요.
그 불만은 여기저기서 반란으로 나타나 조선은 큰 혼란에 빠졌어요. 우리나라의 전통춤과 조선시대의 신분에 얽힌 이야기까지 재밌게 보셨나요? 신분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한 세상에서 사는 우리 친구들은 옛날에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 인류 사회가 평등해지기까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했어요. 심지어 인도처럼 지금도 신분제도가 남아있는 나라도 있는 걸 보면 사회를 이루는 제도와 문화가 변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에 대해서는 히스토리 톡톡의 한국사 8권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지금과 얼마나 달랐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